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은 무엇이 있는지 옆으로 가서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배웁니다. 자, 매우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표시하시고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가 있어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걸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라고 하는데 3번하고 4번에 나오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는 너무 쉬운 개념이라서 사실 헷갈릴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건 1번에서 나올 내용과 2번에서 나올 내용. 얘네 둘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출발해 볼게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보통선거의 원칙이야. 우리 앞에서 민주정치의 발전 역사, 뭐 고대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할 때 보통선거 나왔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 거야. 보통선거가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만 19세 이상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라 그러면 20살이 되어서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만 19세 이상이 되면요. 모든 국민,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상관없이 대학교까지 나왔느냐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느냐 상관없이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 상관없이 부자이냐 가난한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준다. 이게 보통선거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근대 민주정치,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정치 일어났었다 그랬잖아.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정치가 시작돼서 일반 시민들이 선거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도시에 사는 부자들만 선거권을 얻을 수 있었고 여자 안 돼요, 농촌에 사는 농민 안 돼요, 가난한 빈민 안 돼요 그랬잖아요. 무슨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야?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 왜?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됐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민주선거의 두 번째 원칙은 평등선거예요. 평등선거라는 건 뭐냐면, 자, 그럼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줘. 똑같이 준다 그랬어. 근데 그 국민들한테 주어지는 선거권, 표의 수도 사람마다 같아야 되고요. 그 표의 가치도 사람마다 동등 같아야 돼요. 이게 평등선거의 원칙이에요. 표의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대학교 나온 사람도 한 표를 주면 중학교 나온 사람도 한 표의 권리를 똑같이 주고 농촌에 사는 사람이 한 표이면 도시에 사는 사람도 한 표를 줘야 돼. 그게 표의 수가 동등해야 한다는 거잖아. 이거 잘 이해 안 되죠?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A동이야. A동 옆에는 B동이라는 곳이 또 있겠죠. A동은요, 주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 할까요? 되게 단순하게. 그냥 10명,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10명이 사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웃에 B동인데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요. 여기는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요. A동에서도 국회의원을 1명을 뽑고요. B동에서도 국회의원을 1명을 뽑아요.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는 10명도 다 한 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100명도 다 한 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10명이 사는 동네에서 그중 1명이 가지는 표의 가치는 몇 %일까? 총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 표의 권리를 내가 가져.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A동에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표는요. 몇 %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10%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근데 B동은 봐봐. B동에서도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랬는데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총 다 투표한다고 지금 100표잖아요. 그렇죠? 그 100표 중에 내가 갖는 한 표의 가치는 몇 %예요? 100분의 1이니까 내 표는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똑같이 한 표씩 다 줬는데 여기 사는 사람의 한 표는 10%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여기 사는 사람의 한 표는 1%의 영향력밖에 못 미치잖아요. 이건 표의 수는 같지만 가치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평등선거라는 건 표의 수도 같아야 되지만 가치도 거의 비슷해야 한다는 거. 이게 평등선거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 하나 설명을 해줄게. 다음의 내용이 무슨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구분해라.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 만약에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받지 못했는데 내 남편은 남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여자는 선거권을 부여 못 받고 남자는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무슨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까? 둘 중에?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어. 이건 보통선거 위배야. 대신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두 표를 부여받았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한 표씩만 투표권을 줬다. 누구는 두 표, 누구는 한 표 줘. 이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 주고 안 주고는 보통선거. 얘는 세 표, 얘는 두 표, 얘는 한 표. 이건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거구나. 구분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남아있는 두 개의 원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투표할 수 없어요. 무조건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이 원칙을 우리는 직접 선거라고 얘기하죠. 자, 나는 선거날 소중한 나의 한 표를 행사하려고 생각을 했어. 후보자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누구를 찍을지도 미리 신중하게 결정을 해놨는데 하필이면 선거 전날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내가 투표장까지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누나랑 전부 다 같이 선거 투표를 하러 간다고 가셨는데 내가 내 주민등록증을 어머니한테 주면서 어머니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몇 번 땡땡땡을 찍기로 했으니 어머니께서 내 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찍어주고 오시면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그 표는 날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해야 돼. 직접 선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알지 못하게 공개되지 않은 그 투표장 가보면요. 공개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칸막이가 한 칸씩 다 쳐져 있잖아요. 비밀스럽게 선거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걸 비밀선거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말대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민주선거의 4원칙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 네 가지 원칙 배웠고요. 자, 이제 주제 2로 넘어가서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어떤 제도와 어떤 기관이 있는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